네,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조영욱 센터장입니다. 최근 시장 분위기가 정말 괴롭습니다. 마수많은 투자자분들 역시도 상당히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환율도 문제고, 지금 무역 적자도 문제고, 결국에 여러 복합적인 고리들이 계속해서 좀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난 6월부터 계속해서 무역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서 환율 역시도 오늘 장중에 1390원까지도 근접을 하는 아주 이례적인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금융위기, 그러니까 2008년, 2009년도 있었던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이후에 최고치를 계속해서 좀 경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뭐 물론 미국을 제외한 통화들이 힘을 못 쓰는 것 역시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사실상 주요 에너지 자원들을 전부 다 수입해오고 있는 한국의 특성상 어, 통화 가치는 훨씬 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좀 안타까운 현실에 좀 놓여 있는 건 역시도 사실입니다. 환율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고환율 수혜주로 또 눈길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둘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주 들어서 시장은 엄청나게 약세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줬지만 그 중심에서도 빨간불을 계속해서 좀 기록했었던 산업이 바로 완성차 업종이죠. 대부분의 외인 매수세가 꺾이고 또는 상승폭도 반납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성 차량은 반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순매수세가 완벽하게,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개인의 매도 물량들을 모두 외국인이 다 받아내고 있는 가장 좋은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완성 차량 업종으로 분류되는 종목들 대부분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난 18일부터 외국인이 14거래일 정도 연속해서 현대차를 그냥 쓸어 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현대차의 주가는 오히려 한 6%가량 오늘까지도 빨간불을 기록을 하면서 대략 6%가량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지수는 이번 주 내내 빠지면서 대략적으로 뭐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 정도 빠지는 모습. 사실 완성차 업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경기 민감 업종 또는 국내에서는 약간 성장주 성격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지수와 어느 정도 상당히 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업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라든지 기아, 현대모비스 같은 완성 차량의 업종들은 시세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환율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음, 완성 차량 업종에서는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만약에 지금 1,390원이 되면 수출 기업은 1,000원에 그동안 판매를 하던 제품을 이제는 1,390원에 팔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출이 베이스고 환율 노출 역시도 수준이 상당히 높아서 대표적인 고환율 수혜주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이러한 부분들이 베이스가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그동안 유입이 됐던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환율이 오르는 상황은 물론 국내 증시의 전반의 상승 탄력을 저하시킬 수는 있지만 수출, 특히 미국,
그러니까 미국 기반의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군들 또는 기업들에게는 호재성 이슈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놓고 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완성 차량 업종은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오늘 5% 공략주 당연히 관련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바로 DN 오토모티브라는 종목입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만한 종목이기도 한데 과거 사명이 DTR 오토모티브였어요. DTR 오토모티브는 조금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사명이 변경이 됐습니다. DN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는 방진 부품이랑 축 전지 요쪽 두 가지 사업이 기본적으로 매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 방진 부품 같은 경우는 상당히 특화된 기술력을 좀 보유를 하고 있고 방진 부품이 거의 이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이 74%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 상태. 이 정도 규모면 글로벌 3위 정도입니다. 거기에다가 자동차용 축전지 쪽 역시도 계속해서 점유율이 확대가 되면서 이제는 25%까지 점유율이 확산이 된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제가 왜 여러 완성차 부품 업체 중에서 DN 오토모티브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냐면 대표적으로 이제는 전기차의 비중이 계속해서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진입을 했죠. 해가 가면 갈수록 전기차의 비중은 앞으로 높아지면 높아졌지 더 이상 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럽권 그리고 미국 역시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2030년이 되면 사실상 내연기관차의 개발은 더 이상 뭐 지금부터도 내연기관의 개발은 거의 끝났다시피 볼 수 있을 정도고 2030년이 되면 판매가 금지가 되는 국가들 역시도 꽤나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 개수가 증가하는 자동차 부품 업종이 당연히 선호시 되겠죠.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의 개수가 훨씬 적습니다. 하지만 DN 오토모티브 대표적인 자동차용 부품 전방 사업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방진 부품이라고 했죠. 방진 부품 같은 경우는 전기차의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의 방진 부품이 2배가 많게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내연차의 경우는 엔진 소리가 다른 소음들을 커버를 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크게 느끼지를 못하는데 전기차는 엔진이 없잖아요. 엔진이 없기 때문에 외부 소음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전기차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더 개수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납품 단가 역시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이번 재무 상황들을 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역대급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작년에 인수를 한 두산 공작기계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같이 포함돼서 잡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DN 오토모티브의 전방 사업들은 계속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확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 DN 오토모티브가 작년에 인수를 한 두산 공작기계 역시도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들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6%, 29% 증가를 한 상태고 매출이 두산 공작기계만 하더라도 거의 1조 가까이 지금 잡히고 있는 수준이고 영업이익이 거의 1000억에 가까운 수준 2020년 역시도 지금 거의
평균 1분기, 2분기 했을 때 대략 10% 가까이 좀 증가를 한 상태고,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DN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PER이 8배 정도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5배 중반, PBR 같은 경우는 0.6배 정도 수준까지도 부여를 받아도 이상할 게 전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산업 트렌드 자체가 자동차, 그러니까 완성차 업종에 매기들이 쏠리고 있다라는 점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에 있어서 봤을 때 아까 현대차라든지 기아가 상대적으로 고환율 분위기가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좀 조짐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완성차 업종들이 힘을 쓰고 있고, 더불어서 부품 업종 단으로도 전기차 시대가 오면 올수록 외형과 내형이 또 같이 확대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품 업종들은 오히려 시장에서 더 프리미엄을 주고 기관이라든지 외인, 메이저 단의 매수세가 붙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토대로 봤을 때는 부품 업종 중에서 여러 종목들이 있죠. 사실 수백 개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매매할 만한 거리들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DN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는 이러한 여러 요건들을 다 충족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5% 공략주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딱 한 종목,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많은 종목을 가져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5% 공략주는 DN 오토모티브 한 종목을 들고 왔다라는 점들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다음 주 이제 소비자 미국의 CPI 지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 시점을 기점으로 아마 변곡점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축 처져 있지 마시고요. 조금 더 이제는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지기도 어려운 그런 분위기고, 이제는 내년에 찾아올 금리 다시 재인하 시기를 좀 기다리면서 좀 인내를 하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는 부분들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